예, 전통적으로 총선은 지역별 판세에 관심이 많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못지않게 세대별 투표율이 중요한 변수가 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정치부 서주민 기자와 함께 좀 짚어보죠. 자,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청이 4년 전보다 많이 늘었다 이런 선관위 발표가 나왔는데 이걸 세대별로도 좀 나눠볼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선관위 조사 결과 이 적극 투표층은 지난 총선 직전에 조사했던 것보다 이 8.8%포인트가 늘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증가 폭이 가장 큰 세대가 이 30대와 40대, 그러니까 3040 세대와 그리고 이 60대 이상의 연령층이었습니다. 예, 뭐 많이 늘었군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투표장에 많이 안 갈 거다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투표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네, 뭐 의향만 본다면 현재로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적극 투표층이 많은 3040 또 이 6070 세대는 이 정치 성향이 가장 뚜렷하면서도 또 가장 많이 대비가 되는 세대입니다. 이 최근 갤럽 여론조사를 한번 보시죠.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가장 높은 세대가 이 30대와 40대인 반면에 가장 낮은 세대는 또 60대 이상이었습니다. 이번 선거 역시 막판 진영 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이 세대별로도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는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무엇을 보고 후보를 뽑을 것이냐는 질문에 정당이다라고 답한 응답이 13%포인트 늘어난 반면 인물이나 능력을 보겠다는 답은 5%포인트가량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물보다는 정당만 보고 찍겠다는 유권자층이 늘어난 셈입니다. 예, 뭐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인 것 같은데 지역 선거에서 정당만 보고 찍겠다 이게 바람직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선거에 만 18세가 처음으로 이제 투표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변수가 될까요? 네, 이 18세 유권자만 이 55만 명에 조금 못 미치는데 18세를 포함해 20대까지 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 무당층이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 샤이 1020 세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들의 선택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다만 이 적극 투표 의향이 가장 낮은 세대여서 이 파급력이 또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같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사실 선거라는 게 총선이라는 게 잘하는 것보다 실수를 적게 하는 쪽이 이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오늘도 좀 논란이 된 말실수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3040 세대가 정치 성향이 뚜렷하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울 관악 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김대호 후보가 바로 이 3040 세대를 겨냥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어느 정도 살만한 나라가 됐고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정서입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입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대표 모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진화에 나섰고 통합당은 엄중 경고 조치했습니다. 예, 사실 저런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도 논란이 됐다고 하는데 오늘 부산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해찬 대표는 지역 비하성 발언으로 구설에 또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부산은 교통이 체증이 많을까?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지역 발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마침 이 대표가 남은 기간 동안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당부한 직후에 한 말이라서 좀 경면쩍게 됐습니다. 한편 친박신당의 홍문종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는 지금 마라톤 계속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 단식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마라톤 하시는 분도 있고 유권자 선택이 좀 어렵겠습니다. 예, 서주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